광주하면 난개발의 대명사입니다. 이 난개발의 요인을 거꾸로 차고 들어가면 8.5가 이유가 나오고 수도권 기본 정비법에 따르는 그거에 따른 자연보전 권역이 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또 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안경원입니다. 저는 천연고도 광주 출신이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저는 이제 523 세대라고 저 스스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이 5월 23일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게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그 안에서의 가치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분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평생 시민을 위해서 사는 을로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실은 정치를 입문하게 된 거고요. 입문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시민의 을로서 열심히 시민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겠다. 뭐 그거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면 난개발의 대명사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그 다음에 특별 대책지역 안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피해서 지으려고 하는 개발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빌라가 우죽순하게 들어온 거고, 빌라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해서 교통량이 또 문제가 생기고 주차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르는 인구가 급증하잖아요. 그럼 인구가 급증한 것 자체를 교육 수요에서는 1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만 교육청에서 이 학생 수요를 하거든요. 근데 소규모 빌라가 들어온 거는 학생 그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경기 동부권, 북부권 전체를 따졌을 때 산단이 하나도 1도 없는 지역이 광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게 발생하냐면 개별 공장들이 쭉 입지가 많이 만들어지죠.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서 들어와요. 그럼 작은 공장들이 쭉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데 어디 만들어요? 주거 지역에 같이 들어옵니다. 내 집 앞에 공장이 있고 그 옆에 집이 있고 양옆에 계속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 요 부분이 광주가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 규제에 관련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중적 규제율이 어떤가? 광주가 2.79로 최고 높고요. 양평도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1.79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북부의 파주나 이런 쪽으로 가면 1 아니면 0.26 뭐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제일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5개 이상의 규제가 중첩되었을 때만 시커멓게 표시가 되는 거라서 나머지는 뭐 하나씩만 엎어져 있는데 여기는 엎어져 있는 자체가 이제 5개 군사보호시설까지 해갖고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옛날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상수원 보호구역 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과 그 선이 어디 선이냐면 그린벨트예요. 상수도 기본 준칙에 보면 치수장으로부터 4km 이내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km 이내는 다 풀려야 되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어야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촌에 영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평 넘어가는 고개인데 이 고개 산꼭대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옛날에 임의로 그렸던 그 그림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불합리한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규제가 합리적으로 풀려야 된다. 완전히 폐지는 실은 이 상수원보호구역 계신 분들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다 풀어줘,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고 지비지역을 다 풀어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삶,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활동 이거 자체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거지 다 풀어 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경기도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분들, 그런 수변구역에 계신 분들, 직접 사업비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주는 돈들이 있는데 이게 1년에 500만 원 줍니다. 지원비로. 근데 이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법률로서의 재산이나 기타 관련된 것을 규제를 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계신 분들도 지원 정책이 아니고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을 바뀌어야 된다. 2,600만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공적인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을 해서 이분들이 이 돈에 대한 거를 쓸 수 있는 거를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다 내가 어디다 썼는지를 보고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내가 실적으로 집가도 낮고 내가 집을 짓고 하고 할 수도 없고 정치적 행위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건 다 규제를 받으면서 500만 원 받는 걸 500만 원 갖고 또 어디서 썼는지 보고를 해야 돼. 네, 그건 자체가 현재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제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에 관련된 조례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제 했거든요. 그 한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체험장이나 그 다음에 학습장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농산물을 한 경우에 이거에 대한 규제가 못하게 되어 있게 1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했었거든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게 좀 확장을 해줬고, 그 이외에 불법적으로 막 했던 것들이 있죠. 그거를 좀 정비하는 작업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례도 이제 그런 공동 발의로 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민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저 지역구 이제 광주시에 계신 분들이 특히 규제로 인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규제가 좀 합리적으로 풀려서 좀 더 삶에 대한 자기 이제 삶에 대한 것이 좀 여유로워지고 좀 더 풍족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또 뛰고 하겠습니다.